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핵 폐기 전략이 북한 폐기로 선회를 하였다는 점, 북한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습니까? 곧 죽습니다. 하노이 회담, 베트남이죠. 하노이 회담과 또 그 이후에 북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2018년도 회담이 있었고 트럼프의 유연한 태도에 대해서 몹시도 불만스럽게 생각하는 언론인들, 정치인들, 학자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글쎄, 내가 생각해도 좀 웃기는 일이었지. 그러나 정치나 외교를 하다 보면 그런 웃기는 일도 필요할 때가 있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도널드 트럼프라고 하는 남들이 볼 때 미친놈, 또라이처럼 보여지는 이 머리 좋고 공부를 제법 그래도 아이비리그에서 했던 이 도널드 트럼프가 누구보다도 다양한 옵션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각각에 맞추어서 처신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북핵 폐기라는 문제도 순리적으로 해결을 하고 또 통일 한국의 새로운 세계 질서와 함께 중국의 패권 도전을 결정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이도 미국 형님들의 전략에 순응할 것을 아마 진심은 이미 토로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나 외부로는 알려지지 않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시간을 끄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북한이 핵 폐기를 거부한다거나 미국의 평화적인 제안을 거절을 해도 미국은 동요 안 합니다.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자, 결론은 뭡니까? 북한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습니까?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아마 일반인들 보시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느긋하게 다룬다라고 하겠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다라는 뜻입니다. 어쩌면 미국이 손도 대기 전에 북한 아이들 스스로 먼저 급사하는 일이, 갑자기 죽어버리는 일이 올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 역시 트럼프가 생각한 전략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말이나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군부도 모르는 몇 사람들만이 아는 모종의 극비 공작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극비 공작에 진행해서 가장 가성비가 높은 성공을 하면 제일 좋겠다 생각합니다. 싱가포르 회담에서 미국의 훈풍 전략, 따뜻한 바람으로 불어댔던 이 전략은 북이 결국 거부를 하였습니다. 체제 보장이라는 것은 전략적으로 계산된, 대단히 계산된 헛소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김정은의 어리석은 생각에 그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핵무기 보유, 핵미사일 보유를 결사적으로 고집하는 일, 그리고 독재와 공포 정치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대안은 바로 태풍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단 세 가지로 진행될 것이 예상이 됩니다. 첫째, 미국은 앞으로 어떤 형태이건 북한과 진정성 없는 협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도 이제 북한이 협상으로 대할 상대가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참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둘째,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이 끝내 핵 폐기를 거부한다면 북한의 정권교체 수순을 밟을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셋째, 그것도 아니면 물어볼 것 없이 무력 행사만이 남아있게 됩니다. 필자는 미국 연방정부 중앙정보국 CIA에서 40년간 몸담고 있으면서 터득한 한 가지 확실한 결론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할지라도 일단 결심이 채택이 되면 그 결심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이 미국 정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의 대북 전략, 대중국 압사 전략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핵 폐기가 대북 전략의 주안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개발을 서두르면서 북핵 폐기 전략이 북한 폐기로 선회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핵 폐기 전략이 북한 폐기로 선회를 하였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가 남한이나 일본을 겨냥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마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해서 미국에게 위협을 가하자 대북 전략을 북한 폐기 전략으로 전환해 버린 것입니다. 즉 북한 핵에서 북한 전체로 지금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이 새로운 전략에는 북한의 핵무기 ICBM뿐만 아니라 핵무기보다 더 무섭다고 하는 생화학 무기 폐기가 꼭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도 값싼 생필품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국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마찰을 피하면서 지내왔었습니다. 과거는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때 중국이 북한을 감싸고 돌면서 미국의 코털을 건드렸습니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에 공개적으로 비공개적으로 협조하고 있고 인도태평양의 수로권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에게 도전을 하고 태평양 진출을 위해 센카쿠 열도에 대한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서 중국은 미국의 첨예한 적국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루비콘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이 무슨 짓을 해도 미국이 이 두 나라를 박살낸다, 지도상에서 없애버린다는 전략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중국과 북한, 북한과 중국 이 둘은 한 묶음으로 곧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절대적으로 김정은과 시진핑을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얘기는 마이클 리 박사께서 말씀하신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미국의 주요한 그 전략 리더들, 특히나 이제 앞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하게 될 그런 그 자유우파 진영의 인사들한테는요, 굉장히 이 생각이 확고하게 박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대응을 잘해야 되겠죠.